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 더 큰 존재,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당신의 강인함에 기대어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당신은 오랫동안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지켜내고 안정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깊은 밤 홀로 잠 못 이루며 생각했겠죠. 청구서와 빚, 끊임없는 고군분투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 풍요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 그 해답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당신 자신을 녹초가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것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돈을 쫓는 것도 아니라면요? 만약 그 해답이 이미 당신의 집안에 당신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것, 아마 지금 당장 당신의 부엌에도 있을 법한 것, 바로 그저 평범한 커피가루 한 스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물질이 어떻게 당신의 가문을 대대로 괴롭혔을지도 모를 결핍의 패턴을 깨고 돈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저와 함께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에너지를 함께 실어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 변화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소중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의 구독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당신의 삶의 풍요의 문을 여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흔한 인터넷 꿀팁이나 미신, 혹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열쇠입니다. 100여 년 전 대공황이라는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영적 지혜의 선구자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 삶의 어떤 요소든 올바른 말과 진동으로 채우면 그것은 번영을 담는 그릇이 된다. 그리고 커피, 특히 커피 원두 가루는 기억과 힘, 그리고 특별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어 풍요의 에너지를 담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 중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곧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이 영상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곳으로 인도되었으며 그 시기는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완벽한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끝없는 노력만이 부를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동안 당신은 번영이란 쫓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화하는 것이며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할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위대한 변화가 당신의 손에 담긴 커피가루 2스푼이라는 아주 소박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커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에너지를 결핍에서 넘치는 풍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병을 열면 그 향기는 즉시 퍼져나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커피는 그 자체로 에너지이며 각성이며 생명력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수세대에 걸친 결핍의 고리를 끊고
돈이 당신의 집으로 흘러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통로를 여는 신성한 행위로 바꾸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지금부터 펼쳐질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해해 주십시오. 이 지혜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에 매달리기를 택하는 사람들, 물려받은 재정적 어려움의 삶을 반복할 운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준비된 사람들, 자신의 가족이 더 이상 결핍의 그늘 아래 살지 않도록 결심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뼛속 깊은 곳에서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며칠 전 제게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매주 많은 사연을 받지만 이 편지는 뭔가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열어보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죠. 마치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공유되어야 할 운명처럼 말입니다. 이메일 제목은 물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였습니다. 댈러스에 사는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에밀리라는 여성이 보낸 편지였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꼭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세상 어딘가에 과거의 저와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가능한지 알려줘야 해요. 에밀리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에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청구서 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냉장고는 절반이나 비어 있었으며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매일 밤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원하는 소박한 것들, 예를 들어 하굣길에 아이스크림 하나, 새 운동화 한 켤레, 심지어 다 함께하는 저녁 외식 같은 것에 안 되라고 말해야 할 때마다 느꼈던 수치심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돈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을 실망시키는 그 느낌이 가장 가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은 누구의 영혼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그녀는 매일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지출을 극한까지 줄였고 등이 쑤실 때까지 추가 근무를 했으며 심지어 전기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중한 추억이 담긴 가구와 보석 몇 점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상황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유사에 빠진 것 같았어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부엌 식탁에 앉아 눈앞에 널린 미납 고지서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에밀리는 우연히 풍요를 위한 물의식에 대한 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기법들을 시도해봤어요. 확언, 비전보드, 명상 앱까지 전부 실망만 안겨줬죠. 하지만 물이라는 존재, 너무나 단순하고 익숙하며 본질적인 그 물질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쩌면 물은 이미 부엌에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살 필요도 적절한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도해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양손으로 감싼 뒤 제가 가르쳐준 말을 속삭였습니다. 이 물은 나의 풍요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실 때 나의 모든 세포는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부엌에 홀로 앉아 물컵에 대고 말하는 자신이 우습고 민망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부드러워지더니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내가 듣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물을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각각의 목넘김이 당신은 안전하다, 공급은 이미 오고 있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처럼요. 잔이 비워졌을 때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 바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을 잠이 들 때까지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에 불안 대신 뼈 속에 평화를 안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에밀리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은행 계좌가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벼움, 오직 두려움만이 살던 자리에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을 뜨자마자 공황 발작처럼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는 그 충동을 이겨냈습니다. 대신 눈을 완전히 뜨기 전에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미 부유하다. 그녀는 이를 닦으면서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면서 도시락을 싸면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돈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느꼈어요. 오전 11시 15분 그녀가 의식을 행한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휴대폰에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목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정산.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3년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회사 감사 결과 회계 오류가 발견되었고 그녀에게 미지급된 초과 근무수당 $2,400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은 이미 승인 및 처리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그녀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손이 떨려 부엌 조리대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방금 물로 의식을 했을 뿐인데 어디선가 돈이 나타나다니.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몇 달 동안이나 독촉하던 고객이 마침내 오래 밀린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여동생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몇 년 전에 빌려갔던 돈을 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에밀리는 단전 통지를 걱정하던 처지에서 청구서를 모두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숨을 쉬고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더 이상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다고 느낄 만큼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메일에서 가장 강력했던 부분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변한 것은 제 은행 계좌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두려움의 주파수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풍요의 주파수로 전환했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마법이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바로 마법이었어요. 이 말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녀는 행운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거나 쫓거나 더 악착같이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꿨고 우주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외회가 아니라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렌스 스코벨 신이 100여 년 전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항상 당신의 외부 현실에 선행한다는 것. 이제 잠시 멈춰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의도를 담은 물 한 잔이 이틀도 안 되어 그토록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활력과 각성, 그리고 땅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무언가에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류가 수세기 동안 재생과 연결,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의 상징으로 사용해온 무언가를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커피 원두 가루를 부어 풍요를 위한 의식으로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십시오. 에밀리의 변화는 그녀가 내라고 말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도착한 순간이 아니라 언젠가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시작한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에게도 지금 똑같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커피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 자신의 결정을 선포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의 48시간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 그냥 가볍게 쓰지 마세요. 당신의 미래 자아가 당신의 선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의도와 힘을 담아 쓰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참여나 댓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인 계약이며 당신이 긋는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다림을 끝내고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부유하고 풍요로운 존재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우주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에밀리의 물의식 이야기를 들었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물이 의도를 담아 재정적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상징적인 것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문화권의 인류가 에너지와 각성, 그리고 일상의 재충전을 위해 의지해 온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시는 커피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추출된 액체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형태, 바로 커피 원두 가루 그 자체입니다. 커피 가루는 우리가 음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분말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벗기고, 으깨지고, 변형된 씨앗들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 가루 한 알 한 알은 한때 잠재력과 활력, 그리고 생명을 품고 있던 씨앗의 파편입니다. 당신이 그 가루를 손에 쥐었을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변형의 기억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흙이 씨앗으로, 씨앗이 식물로, 식물이 수확물로, 그리고 수확물이 에너지로 변하는 전 과정. 커피는 그 안에 창조의 전체 순환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피가 불을 현실로 만드는 그토록 강력한 매개체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혼란이나 의심, 망설임이 없도록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커피 가루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없다면 다음에 가게에 갔을 때 가장 평범한 것으로 하나 구입하십시오. 화려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 의식은 비용이 아니라 에너지에 관한 것이니까요. 먼저 커피 가루 한두 큰술로 시작합니다. 작은 그릇에 담거나 그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손바닥 위에 바로 놓아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계량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손에서 그 무게와 질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양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거친 질감, 흙내음, 당신을 향해 피어오르는 풍부한 향기. 커피 가루는 자연스럽게 감각을 깨웁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존이야말로 현실 창조의 핵심입니다. 가루를 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커피의 풍부한 향기가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와 당신의 인식을 깨우도록 하세요. 입으로 숨을 내쉬며 결핍과 부족, 걱정의 에너지를 내보내세요. 이 과정을 온전히 집중하여 3번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당신은 활력과 에너지,
그리고 풍요의 주파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은 두려움을 녹이고 빛에 대한 의식을 녹이며 불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모든 낡은 이야기를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당신이 그 가루를 통해 우주에 직접 말하는 것처럼 이 단어들을 부드럽게 속삭이세요. 이 씨앗들은 나의 풍요를 담고 있다. 이 씨앗들이 확장됨에 따라 나의 부도 확장된다. 이미 이루어졌다. 단순히 단어를 읊조리지 마세요. 그것을 느끼세요. 커피 알갱이 하나하나가 당신 삶의 토양에 심어진 번영의 씨앗이라고 상상하세요. 모든 입자는 잠재력을 품고 있고 모든 입자는 증식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쥐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 가족과 집,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의 불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에너지의 전이입니다. 커피 가루는 당신 목소리의 진동, 당신 믿음의 주파수, 당신 의도의 각인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물이 기억을 담고 있듯이 이 가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말하고 느끼는 동안 그것들은 당신의 풍요의식을 그 안에 저장하며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말을 마친 후에는 그 가루를 조심스럽게 그릇에 다시 담아 집안의 안전한 곳에 두십시오. 성스러운 재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엌 조리대, 책상, 심지어 침대 옆 협탁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방금 씨앗을 심은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그 가루는 더 이상 평범한 커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의 주파수로 충전되어 있으며 우주는 이미 그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느낌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릇에 가루를 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이 하루 종일 당신에게 당신의 부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커피 향을 맡을 때마다, 당신의 공간에 조용히 놓인 그릇을 볼 때마다 그것이 당신을 풍요의 느낌 속으로 다시 단단히 고정시키도록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다시 속삭이세요. 이미 이루어졌다. 어떤 분들은 의식이 끝난 후 커피 가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풀어주는 방식이 시작하는 방식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경험을 당신의 마음에 품어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의식을 다시 반복하세요. 커피가루 한두 큰술을 쥐고 깊이 숨쉬고 그 말을 속삭인 후 이미 확보된 부의 느낌 속에서 잠드십시오. 기억하세요. 현실 창조는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밀리가 물 한 잔을 마셨을 때 그녀는 돈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불을 체화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현실은 그에 맞춰 정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더 강력한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을 통해 변형된 고대의 씨앗, 커피 가루는 각성의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매일 아침 당신의 육체를 깨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부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당신이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에밀리가 물의식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당신은 이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더 높은 자아가 혹은 당신의 조상들이 아니면 신성한 존재 그 자체가 알고리즘에 당신의 이름을 속삭여 이 말들이 당신을 찾아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로였든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48시간은 당신이 내라고 말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의식의 첫 부분을 함께 봉인합시다. 숨을 들이쉬세요. 다시 한번 속삭이세요. 이 씨앗들은 나의 풍요를 담고 있다. 이 씨앗들이 확장됨에 따라 나의 부도 확장된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선포하세요. 나의 부는 시작되었다. 내일도 언젠가도 아닌 바로 지금. 자, 이제 저와 함께 계속 나아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방금 공유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48시간이라는 창이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타이밍인지, 그리고 그것이 플로렌스가 현실 창조를 확정짓기 위해 고집했던 바로 그 기간이었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없다면 의식은 그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과 함께라면 당신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징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48시간일까? 왜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혹은 다른 많은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말하는 30일도 아닐까요? 왜 100여 년 전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이토록 정확한 시간의 창을 고집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막연한 희망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현실의 변화를 가르는 차이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돈에 대한 당신의 현재 관계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친 반복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했던 말들, 청구서를 두려워하게 만든 경험들, 무언가를 살 여유가 없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순간들, 오직 힘든 노동만이 보상을 가져온다고 믿게 만든 사건들. 이러한 경험들 하나하나가 마치 물이 돌에 수로를 파듯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은 고랑을 팠습니다. 그 고랑들은 당신의 기본적인 경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려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같은 낡은 패턴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플로렌스가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고랑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당신이 매일 그것들을 강화하기 때문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걸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되뇌일 때마다 다른 사람의 풍요를 부러워할 때마다 당신은 결핍이라는 감옥의 벽돌을 하나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패턴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것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상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코드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왜 48시간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 주위로 현실을 재구성하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4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낡은 정체성이 너무 빨리 되돌아옵니다. 반면에 일주일은 너무 깁니다. 당신의 논리적인 마음이 개입하고 의심이 자라며 저항이 쌓여 당신은 조급함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하지만 48시간, 그것이 바로 최적의 지점입니다. 낡은 패턴이 약해지기에는 충분히 길고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그 과정을 파괴할 시간을 갖기에는 충분히 짧은 시간입니다. 마치 불이 나무에 옮겨 붙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냥을 켜면 불꽃은 몇 초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확언이나 몇 시간의 긍정적 생각과 같습니다. 불꽃은 진짜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불꽃의 땔감을 공급하면
나무는 따뜻해지기 시작하지만 불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루를 더, 불꽃을 조금만 더 살려두면 갑자기 불이 나무를 집어삼켜 멈출 수 없고 스스로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48시간이 당신의 부에 의식에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불꽃을 되돌릴 수 없는 불길로 바꿉니다. 플로렌스는 대공황 시기, 외부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자신의 제자들에게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직장,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시간 동안 확인하거나 의심하거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부유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돌파구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잊혀진 곳에서 돈이 나타나기도 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나 선물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단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 없이 언제나 그 이틀이라는 창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과학은 플로렌스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설명할 언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새로운 신경회로가 일관된 강화 후 이틀이 지나면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새로운 현실을 위해 스스로를 재배선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 리듬이 변하고 당신이 우주에 방송하는 보이지 않는 신호인 당신의 전자기장은 새로운 주파수에 고정됩니다. 이틀 안에 당신의 존재 전체가 이미 불을 가진 사람처럼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48시간은 증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를 필요로 하기를 거부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부의 느낌에 너무나 전념하여 증거가 무의미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념이 현실을 구부리고 그 전념이 보이지 않는 공급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강요합니다. 이제 잠시 멈춰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미스터리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그녀의 글에서 거의 숨겨져 있다시피 한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48시간의 창이 변화를 창조하는 동안 그 과정을 영구적으로 봉인하는 하나의 마지막 열쇠, 즉 하나의 단어, 하나의 선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변화가 흔들릴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라면 현실 창조는 돌처럼 굳건해집니다. 저는 그 단어를 당신과 공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이 전체 여정을 걸어온 후에 들어야만 그것이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그것을 당신에게 준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릴 또 하나의 문구, 또 하나의 확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가르침의 맨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한다면 당신이 이미 의식의 리듬에 들어섰을 때 저항의 지점들을 통과하고 변화의 첫 징후들을 맛보았을 때 그때 그 단어는 당신의 마음에 번개처럼 내리꽂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48시간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타이밍입니다. 그것은 수능과 인내, 신뢰와 변화 사이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그것은 낡은 당신이 죽고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완전히 전념할 때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48시간 동안 부의 의식을 유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나의 48시간은 지금 시작된다. 이것이 당신의 선언, 당신의 약속,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창으로 들어가는 당신의 입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단어들을 쓰는 동안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이 손에 쥐었던 커피 가루는 더 이상 단순한 가루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싹트기를 기다리는 부의 씨앗입니다. 앞으로의 이틀은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단 하나의 단어를 당신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커피 가루를 손에 쥐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지 희망적인 생각이나 공허한 확언의 문제였다면 당신은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것들을 시도해봤고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플로렌스 스코벨 신이 느낌이 비밀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모호한 시를 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 과학이 마침내 따라잡고 있는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감정을 담아 생생하게 상상한 것과 물리적으로 실제인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즉, 당신이 커피 가루를 쥐고 이 씨앗들은 나의 풍요를 담고 있다고 선언하며 진정으로 부의 안도감과 자신감을 느낄 때 당신의 뇌는 당신이 방금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는 둘 다 똑같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와 같은 신경과학자들은 당신이 명확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을 결합할 때 내가 그가 말하는 신경학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회로를 재배선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뇌에 새로운 고속도로처럼 깔리며 당신의 몸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틀 안에 이 회로들은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플로렌스가 48시간의 창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과학은 이제 일관된 정체성을 이틀 동안 유지하는 것이 뇌가 낡은 패턴보다 새로운 패턴을 선호하기 시작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당신이 부유함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숨결로, 피부로 느낄 때 당신의 신경계는 생존 모드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대부분은 교감신경계가 최고 경계 상태에 머물러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넘쳐나고 근육은 긴장하며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창의성과 기회를 담당하는 부분을 차단합니다. 당신의 몸이 투쟁도피 반응에 갇혀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풍요 속으로 이완하는 순간 그 커피 가루 위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속삭일 때 당신의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몸은 휴식과 수용 모드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가능성과 패턴을 보는 뇌의 부분인 전두엽 피질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회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타이밍이 좋아지고 당신은 올바른 전화에 예라고 답하며 적절한 순간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와 생물학이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이 있습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심장이 뇌가 생성하는 것보다 60배나 강한 전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은 당신의 몸을 넘어 수피트까지 확장됩니다. 당신이 그 커피 가루를 부의 느낌으로 충전할 때 당신의 심장은 그 주파수를 당신 주위의 양자장으로 방송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확률을 재배열하는 풍요의 신호등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가 갑자기 나타나고 잊혀진 빚이 상환되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돈이 흘러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자장이 당신의 방송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입자가 관찰될 때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찰 자체가 현실을 바꿉니다. 당신이 느낌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의 결과로 축소시킵니다. 당신이 부의 가정을 가지고 커피 가루를 줄 때 당신은 결핍과 부족의 확률을 무너뜨리고 풍요의 확률을 굳히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렌스는 양자물리학이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그녀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당신이 이틀 동안 부의 의식 속에서 보낼 때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져 스트레스, 공황,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증가하여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기회, 안전, 확장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런 화학작용을 지닌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신의 생물학이 당신을 자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커피 자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 향기만으로도 뇌 활동을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자연적인 신경학적 효과를 영적인 의도와 결합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불을 선언하면서 커피 가루의 향을 들이마실 때 당신은 감각을 깨울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도를 명료함, 각성, 그리고 수용성의 생물학적 상태에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평범하지만 강력한 커피 가루 위에서 부의 느낌을 유지하는 48시간 동안 당신은 뇌를 재배선하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심장의 전자기장을 바꾸고 양자장으로 방송하며 뇌의 필터를 재프로그래밍하고 당신의 생물학을 풍요와 정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당신 존재의 모든 수준을 건드리는 다층적인 변화처럼 들립니까? 이것이 플로렌스의 가르침이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의식과 함께 작동하는 실용적인 코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원리를 알았으니 대부분의 스승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48시간은 순탄한 여정이 아닐 것입니다. 강력하고 심지어 기적처럼 느껴지겠지만 저항 또한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항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결핍의 의존에 살아남았던 낡은 당신이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는 동안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두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 당신의 기적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첫 번째 저항은 보통 처음 몇 시간 안에 찾아옵니다. 의식을 막 마친 후 당신은 가슴속에서 불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의 마음이 속삭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시간 낭비일 뿐이야. 이 목소리가 들릴 때 논쟁하거나 싸우지 마세요. 그저 숨을 쉬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의견 고맙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 두 번째 저항은 다음날 아침에 찾아옵니다. 당신은 잠에서 깨어 잠시 가볍고 풍요로운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뇌가 켜지면서 증거를 찾기 위해 계좌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즉시 수천만 원을 보지 못했을 때 공황이 밀려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증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항은 첫날 오후에 찾아옵니다. 책임감의 무게가 진누를 때입니다.
낡은 당신은 이러한 압박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처럼 당신의 책임들을 처리하세요. 24시간이 지날 무렵 네 번째 저항인 비교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친구가 휴가 사진을 올리고 이웃이 새 차를 몰고 동료가 보너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소리가 말합니다. 저들을 봐. 넌 뒤처지고 있어. 넌 실패하고 있어. 이때의 해독제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들의 불을 풍요가 당신 주위에 존재한다는 증거로 보세요. 5번째 저항은 보통 30시간째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논리의 공격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뇌는 이것이 왜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석한 주장을 만들어냅니다.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그저 느낌으로 돌아가세요. 36시간쯤 되면 6번째 저항인 조급함이 덮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지? 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 그만두고 싶고 쓸모없다고 선언하고 싶은 충동이 압도적으로 강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출산 전의 진통과 같습니다. 불편함은 돌파구가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7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인 44시간째가 옵니다.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청구서, 논쟁, 나쁜 소식.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낡은 현실이 당신에게 선택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감각이 외치는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진실이 보일 때까지 붙들 것인가? 여기서 굳건히 서 있다면 낡은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납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저항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각각의 저항은 묻습니다.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로 들어서고 싶은가? 이제 당신은 48시간 과정의 핵심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렌스는 다른 영혼들이 다른 자극에 반응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들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 증폭기입니다. 당신의 의도를 우주에 울려 퍼지는 완전한 교향곡으로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변형은 물 증폭기입니다. 커피 가루 의식 후 물 한 잔 옆에 두고 같은 말을 속삭이세요. 이 액체는 나의 풍요를 담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마시세요. 흙과 흐름, 물질과 정신이 함께 작용합니다. 두 번째 변형은 거울 기법입니다. 쉽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커피 가루를 들고 거울로 가서 당신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당신은 부유하다.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당신 안에서 그것을 본다. 세 번째 변형은 감사 가속입니다. 48시간 동안 3시간마다 타이머를 설정하고 울릴 때마다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도착한 예상치 못한 500만 원에 감사합니다. 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변형은 커피 서클입니다. 혼자 하는 대신 가족을 초대하세요. 각자 커피 가루를 쥐고 풍요의 선언을 한 뒤 모든 가루를 하나의 그릇에 모아 통합을 상징하세요. 공유될 때 의식은 증폭됩니다. 다섯 번째 변형은 향기다입니다. 커피 가루의 향을 들이마실 때마다 부는 나의 본성이다. 라는 문구와 연결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커피 냄새를 부의 의식과 연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렌스 자신이 자주 암시했던 봉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말이 씨앗과 같고 씨앗은 의심에 도둑맞지 않도록 봉인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각 선언의 끝에 이 문구로 봉인하세요. 그리고 이와 다를 수 없노라 이 말들은 당신의 가정을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이것은 소원이나 요청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개의 증폭기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추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가 가속화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한 이 여정의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48시간이 완료되기 전에는 항상 징후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 가라. 돌파구가 가깝다. 고 속삭이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동전, 친구의 예상치 못한 커피 선물, 잊고 있던 소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 이 작은 징후들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것들을 너무 작다고 무시하면 창문을 닫는 것이고, 부가 이미 흐르고 있다는 증거로 축하하면 창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은 가장 큰 축복 바로 전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48시간이 완료되기 직전에 좌절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주가 묻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부의 느낌을 유지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보상은 보장됩니다. 자, 이제 마침내 우리가 도착한 순간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신이 오직 준비된 자들을 위해서만 남겨둔 순간. 마지막 봉인. 당신의 현실 창조를 현실의 구조 속에 너무나 깊이 고정시켜 아무것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문구입니다. 평범한 확언은 희망을 담아 말하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인은 완결성을 가지고 말해집니다. 그것은 요청이나 소원이 아니라 당신이 선언한 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발표입니다. 그 문구는 간단하지만 그 단순함을 약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그것은 영적인 명령이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루어졌노라. 완성되었노라. 그리고 이와 다를 수 없노라. 지금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먼저 당신의 마음이 느낄 수 있도록 속삭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몸이 알도록 힘주어 소리내어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우주 자체가 듣고 복종하도록 권위를 담아 선포하세요. 이루어졌노라. 완성되었노라. 그리고 이와 다를 수 없노라. 이것이 봉투 위의 밀랍이며 당신이 결핍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문을 잠그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플로렌스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전수한 진동입니다. 48시간의 의식을 평생의 부로 바꾸는 문구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더 가볍고 더 강하게 마치 당신 안에 고대의 무언가가 방금 이동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이 봉인이 단지 말이 아니라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말해진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주는 이미 당신이 방금 내린 명령에 맞춰 스스로를 재배열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당신을 만나러 올 것이고 자원이 당신을 찾을 것이며 한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오늘을, 이 순간을,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봉인한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 가르침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면 당신이 항상 지니고 있었지만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힘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이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구독은 당신의 손에 쥐어진 또 다른 열쇠와 같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것을 통해 씨앗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생스 버튼을 통해 당신이 주는 것은 단순히 이 채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풍요 속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플로렌스는 믿음으로 풀어놓은 모든 것이 배가 되어 돌아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함께 이 여정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봉인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와 함께 말하세요. 이루어졌노라. 완성되었노라. 그리고 이와 다를 수 없노라.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앞으로 48시간 동안 면밀히 지켜보십시오. 징후들이 올 것이고 기회들이 나타날 것이며 돈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곳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댓글에 당신의 증언을 남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문턱을 넘었고 씨앗을 심었으며 의식을 봉인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풍요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 더 큰 존재,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당신의 강인함에 기대어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당신은 오랫동안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지켜내고 안정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깊은 밤 홀로 잠 못 이루며 생각했겠죠. 청구서와 빚, 끊임없는 고군분투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 풍요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 그 해답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당신 자신을 녹초가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것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돈을 쫓는 것도 아니라면요? 만약 그 해답이 이미 당신의 집안에 당신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것, 아마 지금 당장 당신의 부엌에도 있을 법한 것, 바로 그저 평범한 커피가루 한 스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물질이 어떻게 당신의 가문을 대대로 괴롭혔을지도 모를 결핍의 패턴을 깨고 돈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저와 함께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에너지를 함께 실어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 변화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소중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의 구독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당신의 삶의 풍요의 문을 여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흔한 인터넷 꿀팁이나 미신, 혹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열쇠입니다. 100여 년 전 대공황이라는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영적 지혜의 선구자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 삶의 어떤 요소든 올바른 말과 진동으로 채우면 그것은 번영을 담는 그릇이 된다. 그리고 커피, 특히 커피 원두 가루는 기억과 힘,
그리고 특별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어 풍요의 에너지를 담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 중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곧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